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하고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문석의 한덕수 예비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연일 불다리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은 주도권 싸움일 겁니다. 단일화는 국민 10명 중에 9명, 특히 국민의힘 지층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세이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언제 하느냐. 김문수 후보는 아무튼 자기 쪽이 유리한 시기를 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계없이 당 후보로서 이 당내에 이 당권을 장악을 해서 이후에 어떤 공천과 관련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연결시켜 놓으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 사법부하고 이른바 탄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정청래 의원은 그런 말까지 했더군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 따위야 식은 죽 먹기로 탄핵시킬 수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자들이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은 그 비판적인 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제 어렵겠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지적이 됐던 점을 이제 변화시킬 생각보다는 어, 기자를 협박합니다. 그때 들었던 제일 험악한 말이 기자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간다니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수사를 하면은 검사 탄핵하고 검사를 하면은 감사원장 탄핵하고 재판을 하면은 판사 탄핵하고 이게 나랍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나랍니까? 그냥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자기 손에 꽉 쥐고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뜻 말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일화 얘기부터 잠깐만 조금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부처님 모신 날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중 만나자고 3번쯤 말했다.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말씀만 들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행사가 있기 전에 한 차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마신 것 같아요. 잠깐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차담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냥 도우했어. 만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같은 행사장의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 잠깐 스친 것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단일화 협상을 할 때는 주도권을 경쟁을 해야 되고 우위를 점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양쪽 진영에서 오고 간 말을 보면은 이건 신경전이 아니라 국민들을 낙담하고 실망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 입에서 본선 투표용지에는 한덕수란 이름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뭐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은 분이다 라고 또 한덕수 후보를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발언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아무튼 김문수, 한덕수 이 쌍수 단일화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제 그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당 후보들 뭐 무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날 이전에 단일화를 해서 아무튼 범보수 세력의 단일화된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된다. 한국수 후보 같은 경우에 무소속을 유지하면 기호 8번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제 뭐 의원총회도 열고 또 김문수 후보 측이 이제 요구한 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김문수 후보 측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단일화 추진 협의체에 이제 양쪽 누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손영택 전 비서실장하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 두 분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분이 나와야 될 텐데 장동혁 의원이 뭐 내정이 됐다가 또 뭐 사무총장직을 했는데 장동혁 의원이 본인이 고사를 해서 사무총장직을 이양수 전 사무총장이 계속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지금 거기가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가 되자마자 몇 가지 인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정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무튼 단일화는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좀 억울하겠지요. 예비 경선부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억울하죠. 손도 안 대고 코 풀듯이 날로 먹는 것 아니냐, 번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울멘 소리가 김문수 후보 측 측근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점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누가 됐든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단일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겠지요. 고생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지만 그러나 그때 얻게 되는 뭐 당무 우선권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너무나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당내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건 역시 대통령 선거보다는 공천 결국은 총선 공천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조건 없다. 어떤 단일화 룰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뭐 양보를 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든, 그러니까 일반 다자 여론조사를 하든, 가상 양자 여론조사를 하든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든 또 국민의힘과 무당층에게 단일화의 최적 후보는 누구냐라는 식으로 묻는 여론조사를 하든 그 모든 이 장르의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는 후보의 여유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룰을 내놓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뭐 전제 조건을 내놓을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어, 한덕수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보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견줬을 때는 지금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국정 비전 쇄신 이런 것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 속도만큼 그것도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일화 협상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데 희생과 결단보다는 아무튼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다면 이 통합보다는 뭐 대국민 통합이 아니라 보수 내부 통합조차도 어려워지고 통합은커녕 갈등만 내부 분열만 자꾸 노출될 수가 있다. 김문수 후보와 경선을 했던 일부 경쟁자는 뭐 탈당을 한다, 외국으로 나가버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선대위 참여에 또 소극적인 그 경선 후보들 그래서 이 경선 효과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일찍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승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경선에 참여했던 그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그 경선 후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최전선에서 함께 뛰어주느냐 이게 관건이다. 아무튼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뭐 1% 이내로 좁혀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 한덕수 후보의 출마 선언,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임대중 칼럼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보다 보수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 보수 쪽 후보들 물론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뭐 안철수도 빼고 홍준표도 빼고 한동훈도 빼고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뭐 제 표 뭐 제 갈 길 찾고 이러면은 단일화 뭐하러 하냐? 그런 헛수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정말 그 이제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쪽에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그래서 단일화를 하기는 하되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원화를 해서 두 사람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건 어떻겠느냐. 말하자면 대통령제이기는 하지만 내각 책임제 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국정을 책임지는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 근데 이제 이것은 이를테면은 김문수는 대통령, 한덕수는 책임 총리,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포함한 그런 총리를 맡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국민 앞에 공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 만약 한덕수 후보가 이제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한덕수 후보가 유의미한 격차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어,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래 김문수한테 대통령 나는 양보하고 나는 또다시 총리로 돌아갈 테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는 사실상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인사조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사실이 또 그렇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그날부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 행사를 지금까지 증명해 보인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미뤄라. 6월 3일 이후로 다 미뤄라. 그것을 12일 전에 결정을 해라. 5월 12일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두 유세를 포함한 그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대 대법원에 그 5월 12일 시한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지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 서울고등법원도 탄핵,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관 3명도 탄핵, 선제적 탄핵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선제적 탄핵. 이게 뭐냐면 지도 않은 행위를 이제 이유 삼아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그 파기환송심을 중단하겠다. 파기환송심을 6월 4일부터 그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으면 5월 15일 첫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전에라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을 실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선 전까지 이재명은 4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5월 13일 대장동 사건 공판 있죠. 5월 15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있죠. 5월 20일 위증교사 항소심 있죠. 5월 27일 대장동 사건 공판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월 15일에 있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일각에서는 그날부로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파기환송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2심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재명은 죽어라고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느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그런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바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장악을 하고 뭐 그래서 그 임기 내내 대통령 임기 내내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방탄할 수 있다. 이런 속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